네, 안녕하세요. 차탄승입니다. 자, 지금 일단 엔캠의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실적이 안 좋은 거는 예상을 했지만, 핵심적인 사업에 대해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거든요. 이번에 보면, 매출액이 10만 원, 680억이고, 그죠? 여기서 매출 원가가 650억, 매출 총 이익이 30억인데, 판매비와 관리비, 그러니까 이 공장을 돌리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들, 직원들 월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220억이 손실이라는 거예요. 즉, 영업 손실이 190억 정도가 손실을 봤다라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조금 체크를 해봤을 때, 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전환사채 있죠. 전환사채가 14만 원인데 주가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요거는 그걸 거예요. 그 회계상 잡히지 않는 영업이익일 거다.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의미가 없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봤을 때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왔다. 그래서 주가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일단 엔캠 아메리카가 우리가 봤잖아요. 좀 요게 실적이 잘 나와주면 사실 괜찮다라고 우리가 말을 했는데 일단 보게 되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일단은 여기 엔캠 아메리카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당분기 말 및 당분기 나오는데 엔캠 폴란드 매출이 60억에 영업이익이 6억, 순이익이 6억 나왔어요. 폴란드 쪽은. 그리고 여기 폴란드는 원래는 손실이었습니다. 손실이었는데 약간 이익 돌아섰고, 근데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가 엔캠 아메리카 보게 되면 매출액이 440억. 지금 총 매출의 거의 70%,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엔캠 아메리카가. 손실이 얼마예요? 30억 정도 손실 났다. 그러니까 사실 손실이 났다는 것 자체가 악재이긴 하죠. 30억 손실 났으니까. 원래는 흑자가 났던 건데 미국에서. 이 부분이 아쉽긴 한데 이 적자 폭이 요 정도는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 정도는. 근데 다른 데서 다 적자니까 차이나 적자. 그다음에 헝가리가 이번에 매출이 없고 자본 마이너스. 그러니까 요거 제가 볼 때 뭐 청산하려고 하는지 순이익 20억, 매출 1억에 순이익 20억. 그러니까 이건 뭐 재고 자산을 정리한 한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까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여기도 적자, 다 적자죠. 다 적자. 그래서 지금 프랑스에 공장을 증설한다고 하고 캐나다에도 딱히 지금 공장이 없기 때문에 공장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지금 이게 핵심인데 여기서 적자가 나고 있어요. 보게 되면 적자. 전기말 및 전분기. 그러니까 원래 1월 달에도 적자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24년도 1월 달에 1분기 이때도 적자가 나긴 했다. 근데 2분기, 3분기, 4분기에 흑자를 내주면서 어떻게 됐어요? 영업이익 자체가 여기서 좀 올라왔죠. 그래서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을 좀 볼게요. 여기를 보면은 좋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보시게 되면 회사의 비전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 우리가 여기서 ESS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ESS. 왜냐면은 지금으로서는 ESS 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차전지 지금 단기적으로 2차전지 배터리 회사들이 전기차보다는 ESS 쪽을 먼저 좀 공략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장이 이제 개화가 된다라고 하면 2차전지 기업들이 반등이 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 쪽보다는 지금은 ESS 쪽이나 전고체 쪽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좀 읽어볼게요. 2차전지 소재 산업에 대해서. 2차전지 소재 산업은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등 네 가지 핵심 소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전해액은 리튬이온 2차전지의 충방전 시 리튬이온의 이동 가능을 담당한 핵심 소재다.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지금 필요가 없어요. 또한 전해액은 그 소재 구성에 따라 2차전지 수명, 충반전 속도, 열 안정성 등 결정한 소재로 전지 성능 향상의 핵심 물질을 할 수 있다. 일반적인 리튬이온 2차전지의 원가 구성은 양극재 37%, 음극재 18%, 분리막 19%, 전해액 13%, 동박 13% 구성되어 있다. 현재 전기차 시장의 확대와 2차전지 산업이 성장하면서 전기차의 주행거리 향상, 2차전지 에너지 밀도 안정성 개선을 위해 4대 핵심 소재의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근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 뭐예요? 지금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보면 전액 시장은 IT 기기용 소형 2차 전지와 전기차 그리고 ESS용 중대형 2차 전지로 나눌 수가 있으며 지금 이게 중요해요.
소형 2차 전지의 전해액은 낮은 투자 비용과 기술 난이도로 중국 업체들이 주로 공급하고 있는 시장이며 기술 개발보다는 출하량의 기준에 맞춰진 시장으로 파악된다. 중대형 2차 전지 전해액 산업은 개발 승인의 과정이 중장기로 진행되며 높은 투자 비용과 기술적인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높은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요? ESS가 지금 중요하다라는 거고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 보면 뭐가 나왔어요? 최근에 자, 찌라시 나왔죠. 자, 요거 보겠습니다. 지금 얘도 지금 주가 많이 빠지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찌라시가 나왔어. 어떤 찌라시가 나왔죠? 자, 풍문 보도에 따른 해명. 뭐라고 나왔어요? 자, 우리가 여기를 보면 본 공시는 25년 4월 16일 한국경제 보도한 상기 기사 내용에 대한 해명 공시다. ESS 10조 수주 관련 보도. 그죠? 지금 ESS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주가 반전을 만들어내려면. 2차전지 전기차 산업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ESS가 돌파구일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 아까 봤던 부분 ESS 중대형 2차전지 전해액 산업의 핵심 경쟁력은 첫째, 첨가제 및 배합 조성 개발 기술 노하우다. 전해액의 메인 원료는 솔트는 리튬이엄이 주류거나 유기용매 제가 요거 정확한 용칭은 모르겠어요. 유기용매와 첨가제의 경우 셀 제조 업체마다 전지 설계에 따라 물질의 종류와 혼합 비율이 다양하며 이 부분이 전해액 제조 업체별 노하우라 할 수 있다. 보시게 되면 나와 있죠. 전기차를 대비한 중대형 전지 시장으로 축이 이동함에 따라 용량 안정성 수명에 대한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구합니다. 둘째, 전방 업체와의 전략적 협력 관계다. 배터리 제조사들은 에너지 밀도 증가를 위해 소재 개발을 위해서 공동 개발 기술이 필수적이며 최종 고객사인 자동차 OEM 업체에서 인증을 요구하고 있어 협력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셋째, 규모의 경제와 고객사 생산 인프라 인접성이다. 소재의 폭발 및 변질 우려에 따라 고객사와의 근접성과 공급에 용이한 충분한 생산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사실 이 뒤쪽에 ESS 관련된 부분들을 엔캠이 잘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 쪽에 가장 큰 전해 공장이 있고 인접해서 공장들이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산업의 성장성, 2차전지 소재 산업은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및 전체 밸류체인에서 가장 영세한 산업이다. 요 내용들은 일단 따로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ESS 된 부분들만 더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다 똑같네요. 그냥 매출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 ESS도 따로 얼마가 나오는지는 안 나와 있네요. 세부적으로는 연구개발 활동을 좀 볼까요? 어떤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지. 자, 지금 연구개발 비용 총액 자체가 1분기에 17억 그리고 정부 보조금이 11억 연구개발 비용 계 5억 이게 조금 아쉽죠? 연구개발 비용. 물론 이 전에 다 비용을 연구개발하는데 전액 만들 썼다라고 하면 이 정도 뭐 할 수 있는데 연구개발 비용이 좀 터무니없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지금으로서는 연구개발 비용이 조금 늘어나 5억으로는 사실 투자하는 게 5억밖에 안 된다. 물론 시장에서 시장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건 이 부분은 아쉬운 부분인 것 같긴 해요. 읽어보면 지금 딱히 너무 아무것도 없긴 합니다. ESS에 대한 부분들이 매출이 지금 660억인데 포함되어 있거든요. 요게 전부 다 ESS용 등. 요게 지금 얼마나 나가는지 좀 확인하고 싶은데 요거는 보고서에서 세부적으로 보기는 조금 힘들겠네요. 일단은 우리가 여기를 좀 볼 필요는 있겠다. 당사의 주요 매출처는 배터리 제조사, LG 에너지솔루션, SK 온등 및 EDLC 제조 업체 등이며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LG 에너솔루션. 왜냐면 지금 10조 규모의 ESS 관련된 배터리 만약에 LG 에너솔루션 수주받는다라고 하면 엔캠한테도 이득이죠. 당연히.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사실 조금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LG 에너지솔루션이 만약에 호재가 터졌다라고 하면 그때 바로 엔캠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크게 떨어지는 파이는 없을 수 있겠으나 10조 규모라고 하면 절대 적은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보게 되면 LG 엔솔 미국 전력망 ESS 프로젝트 ESS 사업 3파전 그죠? 엘리언 솔루션 ESS 생산 개시
ESS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ESS의 전액 한번 쳐볼까요? 저도 ESS는 정확하게 뭐 전액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딱 찾아보지 않았는데 한번 봅시다. 보게 되면 엔캠, 덩크레터, 서유럽 전액 생산기지 구축. 자, AESC와 ESS 전액을 공급하며 시장 내 점유율 50%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있는데 봅시다. 지금 보게 되면 LG 엔솔이 사용하려고 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발전소, 태양광, 풍력, 연계, 전력막, 안정화. 수 메가와트 아워라고 하는 수천, 여기서 수천원인데 굉장히 높죠. 요 1와트당 1메가와트당 200에서 400리터의 전액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한 300리터로 잡는다라고 하면 10에 3000리터. 그죠? 10에 3000리터. 100에 3만 리터. 1000에 30만 리터. 그러니까 전액이 들어가겠네요. 그죠? 1000에. 그래서 요게 일단 계산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요게 이제 3천만 리터가 들어간다라는 건데 이게 만약에 정말로 LG 엔솔이 수주를 받는다라고 하면 엔캠이 수혜를 받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저게 3개월 안으로 공시를 한다고 하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단 물을 타면 안 되고 이제 물탈 자리를 보고 있는데 지금은 물탈 자리가 안 나와요. 보면 일단 뭐 쌍바닥 구간이 잡히는 구간에서 우리가 물을 타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있긴 한데 이거는 추세가 너무 꺾여 있는 상태라서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물타기는 아닌 것 같고 더 기다려야 될 것 같다. 제가 물타는 타이밍 나오면 말씀을 좀 드린다라고 했죠. 근데 지금 안 있는 것 같아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엔캠 아메리카에서 흑자가 나오면 우리가 그래도 물탈 준비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엔캠 아메리카에서도 흑자가 안 나왔죠. 그래서 요 부분이 사실 지금으로서는 물을 타면 안 될 것 같다.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LG 엔솔이 10조 규모의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수주 받는다라고 하면 엔캠 당연히 올라갈 거예요. 그 타이밍에. 그래서 혹시나 엔캠이 밑에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뭔가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온다. 밑에서 올라오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때 차라리 비싸더라도 내려갈 때 사는 게 아니라 올라오고 있을 때 추가 매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추세가 전환되면 지금은 일단 계속 하방 추세라서 잠깐 올라오더라도 계속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기다리는 게 맞을 것 같다. 좀 아쉽지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물타는 타이밍은 제가 잘 자리가 오면 잡아 드릴 건데 당분간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들고 있는 분들 정신 나갈 것 같은 하락이긴 합니다. 제가 엔캠을 들고 있어서도 정말 제정신으로 생활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들고 있는 분들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해답은 ESS다. ESS.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승부가 안 날 것 같고요. 이 ESS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서 승부가 안 날 것 같고 ESS랑 이 전고체 관련된 부분의 기대감 이 두 개로 조금 승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엔캠은. 그래서 이 ESS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이 턴어라운드 하면서 전고체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날 때 주가 단기 상승 나올 것 같은데 지금은 일단 그런 기미는 안 보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될 것 같다.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용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아마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나 지금 구간에서 같이 좀 대응하고 좀 기다려 보겠다. 그래서 엔캠 추가 매수 타이밍 나올 때 추가 매수 좀 해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 위쪽 번호 010-9201 자 6329 이쪽으로요. 간단하게 뭐라고 남기면 돼요? 엔캠이라고 남기시면 제가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남기라고요? 010-9201 자 6329 이쪽으로 엔캠 남기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도와드릴게요. 근데 사실 지금 당장은 좀 힘들어요. 물 타는 부분도 없고 물 타라고 한 것도 아니니까 물 타는 부분도 없고 바닥이 잡히는 구간이 나오면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기 텔레그램 방 설문지도 한 거 보면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매우 도움이 된다 91%입니다. 따라오기 어렵지만 실력 확실은 7% 괜찮다 2% 99%가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같이 좀 들어오셔서 대응 준비해보자. 영상 설명창에 링크 있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위에 번호로 010-9201-6329
이쪽으로 엔캠이라고 남겨주시면 입장 도와드릴 거니까 꼭 들어오셔서 같이 대응 한번 해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요 부분들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우리가 이 무상증자 관련돼서도 한번 체크 한번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엔캠이 버티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하면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유상증자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땐 참여할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너무 많이 빨리 빠졌기 때문에. 그럼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을 일단 생각을 해보고, 이런 얘기는 기분 나쁜 거 아는데 이때가 오히려 저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증 참여는 안 하되 주가 하락을 이용해서 추가 매수하자. 요거. 결과적으로 유증을 한다라는 거는 유증에 성공할 만한 재료가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ESS에 대한 부분들이 뭔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건 제쳐두고, 이제 무상증자 관련된 부분들이 요즘에 좀 핫해서 제가 유불이 11,000% 이상 되는 종목, 세 종목 뽑아왔거든요. 요거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상증자 관련된 종목들은 또 뭐냐면은, 무상증자 관련주 이건데 제가 일단 세 종목 정도 넣어놨고, 그리고 어떻게 좀 이 종목들이 앞으로 나올 수가 있는지 내용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자, 보시면 일단 우리가 항상 유보율이 중요하죠. 유보율이 최소한 2000% 이상은 돼야 되는데 제가 유보율을 10,000% 이상 되는 것만 가지고 왔어요.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 무상증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유통 주식도 마찬가지로 적어야겠죠. 그러니까 전체 최대주 지분율이 한 40% 정도 되고 60%가 유통되고 있는 주식인데, 그러니까 유통 주식 수가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주, 500만 주에서 1000만 주, 요 정도 사이 되는 종목들 뽑아왔고요. 우리가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리면, 자, 요런 종목들이 있어요. 요렇게 좀 먼저 무상증자 관련 종목들을 가지고 왔는데, 자, 먼저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요 종목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시가총액이 좀 커요. 이건 좀 유추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게 메인이 일단 아니기 때문에 요거 일단 말씀을 드리면, 총이 4조고요. 유통주식은 500만 주입니다. 그죠? 유보율이 얼마예요? 유보율이 17,000%. 17,000%고 실적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우상향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아마 무상증자가 1대1 정도 내지 1대 0.5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요거는 조금 우리가 안정적이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요것도 마찬가지 정배열이죠. 그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 정배열 구간에서 조정, 즉 상승 추세에서의 눌림목이고, 실적 매출이 안정적이죠. 영업이익과 매출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28%, 27% 돼요. 마찬가지 유보율이 계속 늘고 있고요. 11,000%의 유보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것도 안정적인 그죠? 실적의 정배열 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집중해 봐야 되는데, 제가 요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래 무상증자라는 걸 왜 하냐면 주주 복지를 좀 위해서 하거든요. 보시게 되면 이 친구가 시총이 일단 2,400억이고요. 그 다음 유통 주식이 1,100만 주입니다. 그리고 잘 가던 주가가 역배열로 들어선 다음에 뭐요? 다시 정배열로 돌아서는 자리인데 수상하다라는 거예요. 매출이 이렇게 빠르게 늘고요. 그죠? 매출이 이렇게 빠르게 늘고 영업이익이 이렇게 빠르게 개선되는데 이 주가 자체는 고점을 찍고 내려와 있어요. 굉장히 수상하죠. 실적이 올라가는데 주가는 내려간다. 그죠? 그리고 유보율이 얼마? 유보율이 바로 11,000%예요. 즉, 자, 이 친구가 가장 유력합니다. 이 친구가 유보율이 이제 11,000%고 실적이 완전 턴어라운드 하고 있고요. 그죠? 근데 거기다 역배열이다. 그럼 보통 우리가 무상증자는 주주 환원을 위해서 또는 주가 부양을 위해서 무상증자를 하죠. 정배열에서 무상증자는 우리가 크게 호재로 작용된다라고 볼 수가 없는데, 호재긴 호재죠. 근데 역배열에서 무상증자로 주가를 돌리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들 신경을 써봐야 되고, 우리가 최근에 무상증자한 종목들을 보면 뭐 있죠? 자, DS 단석 같은 경우도 1대2 무상증자로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자, 이 구간 2만원대에서 6만원대까지 2.5배 정도의 강력한, 뭐 저가 대비하면 3배죠. 강력한 상승 나왔고요. 블루엠텍도 마찬가지, 최근에 무상증자 발표 이후에 주가가 아주 강하게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상증자 관련돼서는 반드시 한 종목 정도는 가지고 가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무상증자 관련된 종목 제가 감이 좋잖아요. 촉이 좋기 때문에 요거 위쪽에 번호 하나 남겨 놓을 건데요. 몇 번이죠? 위에 번호 010-9201-6329.
자, 이쪽으로 무증이라고 남기시면 이 종목 세 종목 전달 드릴 건데 이 마지막 종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땐 요게 가장 유력해요. 그래서 010-9201-6329 무증 남겨주시면 제가 무증 예상되는 종목 여러분들 보내드릴 거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위쪽 번호로 무증 남겨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